여러분 혹시 모토쇼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평소에는 길거리에서 볼 수 없는 슈퍼카라든지 눈길이 절로 가는 디자인의 신차들도 있지만 차보다 훨씬 더 주목받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고 들씬한 각선미에 몸에 딱 맞는 간결한 의상, 시선을 끄는 포즈를 취하며 차량의 컨셉을 홍보하기도 하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레이싱 모델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모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놀라운 스피드 경쟁이 벌어지는 레이싱 서킷에서도 이분들의 존재감은 역시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레이싱 모델입니다. 레이싱,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라는 종목이 국내에서 시작된 지는 약 40년 정도입니다. 3조 호황을 맞아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았던 80년대에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가 열렸고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서 일반인도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19세기 자동차의 발명과 함께 서구에서 탄생한 레이싱의 역사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다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더라도 레이싱 모델의 존재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레이싱 걸이라고 불렸는데요. 서킷에서 레이서들을 보조해주거나 팀의 스폰서 회사를 홍보하고 또 전시회에선 차량의 컨셉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레이싱 모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눈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의상들을 주로 착용해서 더욱 화제가 되곤 합니다만 여기엔 아주 교묘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남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죠. 지금도 각종 모토쇼나 레이싱 경기만 봐도 관객들의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일례로 코로나 이전에 열렸던 2019년 서울 모토쇼에서도 관람객 80% 이상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만큼 남성들의 관심도가 높은 산업이죠. 관련 업계들은 이런 남성 고객들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끌기 위해 모델을 섭외하고 컨셉도 그에 맞게 결정하는데 때때로는 차량보다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 상황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레이싱 모델을 이용한 마케팅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때는 1960년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모터스포츠 종목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던 일본에서는요, 서킷에서 대회의 진행이나 시상을 돕는 일종의 보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돋보이는 미모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만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오가와 로자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자동차 회사는 오가와 로자를 자신들의 회사 광고 모델로 전격 기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노출과 맹렬하다는 뜻의 모레츠라는 인상적인 대사까지 일본 전역에서는 이 광고가 엄청난 붐을 일으킵니다. 오죽하면 주유소에는 오가와 로자의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도난당하기 일쑤고 여성들은 광고 속 모델이 입었던 나풀거리는 미니스커트를 입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계기로 오가와 로자는 유명세에 힘입어 모토쇼나 자동차 경주 대회에 간판 모델로 얼굴을 비추는 일이 더욱 많아졌고요. 업계에서는 우수한 레이싱 모델을 기용하는 것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레이싱 모델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의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가 용인 자연농원 모터파크라는 명칭으로 개장했고요. 덕분에 한국에서도 공식적인 모터스포츠 경기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서킷 위에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시선을 집중시키며 등장한 레이싱 모델들도 화제가 됐죠. 초창기 관람객들은 레이싱 모델에게 관심이 있더라도 멀찍이서 바라보는 정도의 소극적인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했고 또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눈에 띄는 레이싱 모델들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부터 레이싱 모델 1세대로 활동했던 배우 오윤아 씨는요, 활동 초기부터 뛰어난 미모와 몸매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레이싱 모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팬이 된 분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윤아 씨는 배우로 데뷔하기 전부터 이미 5만 명의 팬들이 가입한 팬클럽 카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엔 일반적으로 레이싱 모델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했는데 오윤아 씨는 재능과 인기를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모터스포츠 회사와 연봉 계약을 하는 레이싱 모델로 등극합니다. 이외에도 끼와 재능이 많은 레이싱 모델들은 준 연예인처럼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레이싱 모델들은 모델의 영역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었죠. 실제로 많은 레이싱 모델들이 MC나 리포터, 연기자, 가수 등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스타의 결정에 대해 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의 스타가 브라운관에 데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제는 경기장이나 모토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레이싱 모델이 자동차의 컨셉이나 회사를 홍보하는 사람들이라면 때때로 속출하는 과도한 노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업계에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소위 섹시라는 코드를 이용한 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국가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했고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이싱 대회로 꼽히는 프랑스의 르망 24시에서는 1983년 경기에서 스폰서 업체인 선크림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비키니를 입은 레이싱 모델들이 경기장 이곳저곳을 누비기도 했고요. 또 이듬해 일본의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에서는 레이싱 모델들이 모두 스폰서 기업의 로고가 쓰여진 수영복 차림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 미국 레이싱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받아 레이싱 모델을 그리드걸이라고 칭하면서 당시의 에어로빅 붐에 발맞춰 허벅지 부분이 깊게 파인 하이레그 스타일의 레오타드 차림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아찔한 하이힐과 주최사 로고가 크게 박힌 큰 우산도 함께 들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은 섹시함을 강조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도를 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중국의 한 국제 모토쇼에서는 광고 차량 보닛의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나체로 누워있는 레이싱 모델의 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고 관람객들이 먹을 수 있게 전시한 일명 누드 스시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선정적인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자동차 업체는 거센 비난의 여론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레이싱 모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원사 홍보를 위해 지정된 의상을 착용할 수밖에 없는 모델들은 노출이 많거나 다소 선정적인 컨셉이라 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뜻하지 않게 성희롱 같은 성범죄나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모터스포츠 업계에서 놀랄만한 발표가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 포뮬러1에서 레이싱 모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낸 겁니다. 포뮬러1의 관계자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드걸을 고용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행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이 관행이 우리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입니다. 지난 2018년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는 자동차 컨셉에 따라 패션 모델 같은 스타일링을 한 남녀 모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과 달리 노출은 적고 일상생활을 연상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모델보다는 홍보하는 차량 자체가 더욱 돋보이는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자극으로 시선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과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를 엿볼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시대가 원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맞춰 기업의 홍보 방식도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싱 모델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도 주목할 점이겠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탄생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전에는 오윤아 씨 그분 이후로 방송 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아,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저 모르겠네요. 저는 몰라요.